와, 정말 어마어마하구나. 우리 회사가 이런 걸 설계한다던데 구체적으로 하이테크 설계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한데. 프로님,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 적응 잘하고 있어요?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잘 적응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하이테크 시설에 대한 유튜브를 보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서요. 이런 하이테크 시설 설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그렇다면 얘기가 나온 김에 사업부에 대한 소개와 하이테크 분야별 전문가님들을 한번 모시고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그럴 수 있으면 너무 좋죠. 좋아요. 그럼 하이테크 분야별 마스터님을 지금 바로 만나뵙도록 하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입사원 노지수 프로님의 궁금증을 해결해보고자 우리 사업부의 주요 분야 마스터님들을 모셔보았는데요. 자, 그럼 프로님 궁금한 점을 하나씩 풀어보도록 할까요? 안녕하세요. 신입사원 노지수 프로입니다. 제가 하이테크 설계에 대한 스터디를 하다가 궁금한 점들이 생겨서요. 먼저 우리 사무설계 하이테크 사업부는 하이테크 시설을 설계한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먼저 하이테크 산업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기술 집약적인 산업일 것 같은데요. 맞아요. 하이테크 산업이란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을 적용하여 첨단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해요. 따라서 이런 하이테크 산업 설계는 강도 높은 보안과 기술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건축주마다 전문 설계사의 설계를 의뢰하고 있어요. 특히 팹이라고 일컫는 생산시설 설계가 하이테크 설계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사무설계 하이테크 설계 사업부는 BT 기반 설계를 통한 모듈화, 표준화 등 최적화 설계와 건축, 기계, 전기 분야는 물론 제어, GCS, 대기 처리 등 총 11개 분야에 대해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또한 지난 40년간 주요 하이테크 산업시설에 대한 전문 설계사로서 활약 중이며 전 세계 10여 개국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등 60개 이상의 생산시설과 부대시설들을 설계하고 있어요. 팹 기준으로 무려 170만 평이 넘는 설계 실적을 가지고 있어요. 규모가 감이 잘 안 오시죠? 알기 쉽게 비유하자면 40년간 매년 축구장 20개의 규모를 하이테크 생산시설을 설계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와, 정말 대단한데요. 이제 우리가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감이 좀 오네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11개 분야에 대한 궁금한 점을 여쭤볼게요. 먼저 건축 분야의 질문을 드려볼게요. 하이테크 건축 설계는 어떤 업무를 하고 있나요? 이 부분은 제가 설명해 줄게요. 아무리 복잡한 건물이라도 지붕, 벽, 그리고 바닥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건축물입니다. 따라서 사용 목적에 따라서 최적화된 룸 계획을 해야 되고 내부 연계 공간을 고려해서 사람뿐만 아니라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장비의 동선까지를 고려한 설계를 진행합니다. 또한 룸의 환경 조건하고 여기에 공급하는 인프라 시설을 유기적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산업시설들은 단일 건물로 구성하기 힘들기 때문에 여러 용도의 건물들로 구성된 복합단지 개념과 순차 개발을 고려한 단지 계획을 수행합니다. 단지 계획에서는 어떤 확장성을 고려할 것인지가 배치 계획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럼 하이테크 생산시설인 팹 건물에서 주로 건축 분야는 어떤 일을 하나요? 팹 설계의 핵심은 생산 장비가 먼지도 없고 온습도가 일정한 클린룸에서 운영된다는 겁니다. 뉴스에서 자주 보게 되는 생산 장비가 모여있는 공간이 바로 팹입니다. 그 팹을 구성하는 필수 인프라 시설들을 동선과 공급거리 등을 고려해서 위치를 조닝하는 부분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정해진 규모의 어떤 건물 안에 복잡한 테트리스 작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일반적인 건축물에서 행해지는 계획 요소는 모두 해야 되는 계획 요소입니다. 상징적인 외관 디자인, 업무 활용 공간에 대한 내부 디자인, 이용자 동선에 대한 필요한 계획 요소 등은 포함됩니다. 네, 그럼 사람과 생산품들의 이동 동선 계획이 중요한 요소가 되겠네요. 하이테크 팹의 규모는 일반적으로 얼마나 되나요?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건물이다 보니 그 생산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생산품에 따라서, 고객의 투자 계획에 따라서, 그리고 확보된 땅의 규모에 따라서 그 양상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최근 신축되고 있는 공장은 단일 건물로는 국내 최대 규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20층 아파트의 높이를 L땡땡타워를 뉘어놓은 길이라고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공조 분야에 대해 알고 싶은 게 있는데요. 공조 설계 분야는 주로 어떤 업무를 하나요?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조란 공기조화의 줄임말로 실내 공기 조건을 조절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뜻합니다. 공조 설비 분야는 온도, 습도, 기류, 청정도를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파트입니다. 클린룸의 핵심은 클린룸 내부의 온도, 습도, 청정도를 일정하게 관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클린룸은 사용 목적에 따라 클린 클래스와 온도 및 습도 등의 관리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실의 특성에 따라 적용되는 시스템도 제각기 적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공조 설비 분야는 하이테크 생산 설계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계의 꽃이라니 정말 멋진 표현이네요. 그럼 클린룸을 만들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들이 필요할까요? 클린룸의 구성을 위한 시스템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외기 부하를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외기는 계절 부하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 건조한 날, 습한 날에 따라 실시간으로 변합니다. 이런 변화무쌍한 외기를 일정한 온도와 습도로 관리하기 위해서 다소 복잡한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시스템의 구성으로는 냉각, 가열, 제습, 가습, 그리고 각종 케미컬 성분 및 파티클 제거를 목적으로 설계하여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부 부하의 온도 관리입니다. 클린룸 내부에서 생산 장비의 반출입과 가동률 및 작업자의 유입 등으로 내부 발열 부하는 실시간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런 변화를 대응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냉방 시스템의 구성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클린룸 내부의 파티클 및 온도 분포도의 관리입니다. 클린룸 내부에서도 영역에 따라 파티클 관리 기준이 다릅니다. 각기 다른 파티클 관리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모든 영역에서 균일한 온도와 습도가 관리될 수 있도록 명확한 분석화 시스템의 적용이 요구됩니다. 이 외에도 클린룸 구축을 위한 다양한 설계 요소들이 있습니다. 각종 장비 배기, 단독 배기, 긴급 배기, 양압 형성을 위한 급기 등의 시스템 구축도 요구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듣고 나니 공조가 하이테크 설계에서 얼마나 중요한 분야인지 알게 되었어요. 공정배관에 대해서도 알고 싶은데요. 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이테크 배관은 통상 공정배관이라 부르며 영문으로 프로세스 앤드 파이핑 분야로 두 가지 분야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분야입니다. 공정 분야는 하이테크 생산 장비에 필요한 프로세스 유틸리티를 공급하는 공정장치 그리고 동력장비 등을 선정 설계하는 것으로 P&ID 즉 공정배관 계장도를 작성해서 유틸리티 흐름을 설계하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배관 분야는 공정에서 작성한 P&ID를 기준으로 팹과 관련 부속 건물 간의 유틸리티 이동에 대해 실제 배관 설계를 하는 분야이죠. 물론 이때는 다른 공정과의 협업, 간섭 검토가 이루어지는 종합 설계 분야입니다. 아, 그렇군요. 설명을 듣다 보니 일반 건물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프로세스 유틸리티라는 게 좀 궁금해지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프로세서 유틸리티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로 팹과 관련된 부속 건물이 운영되기 위해 필요한 유틸리티로 앞서 하이테크 생산시설 설계의 꽃이라 이야기한 클린룸 조성에 필요한 유틸리티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즉 하이테크 생산품에 꽃을 피우기 위해 물을 주고 빛을 주고 영양분을 준다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두 번째로 팹 내 생산품을 만들어내는 생산 장비에 필요한 유틸리티로 가스, 워터, 베큐um, 폐수, 폐액 등의 유틸리티를 공급하고 배출해주는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인체로 보면 혈관계통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수많은 유틸리티를 공급 배출하는 시스템들이 있을 것 같은데 대표적인 프로세스 유틸리티 시스템 하나만 소개 부탁드립니다. 건물이 운영되고 생산 장비 가동에 필요한 유틸리티 모두가 중요한 시스템이지만 그 중에 PCW 시스템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PCW는 프로세스 쿨링 워터로 생산품 생산 장비에서 발생되는 발열에 대해 냉각 효과를 주어 장비 기능을 원활히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즉 생산 장비에 필요한 유틸리티 중 가장 중요한 유틸리티로 봐도 될 겁니다. 이 PCW 시스템은 단순히 공정배관 분야에서만의 지식으로 설계되는 것이 아니라 공급되는 물의 양도 상당히 많고 계속 이슈되고 있는 배관 진동, 유체 해석 등 최근에도 계속 이슈되고 있는 아이템으로 구조, 시뮬레이션 등 종합적 설계 내용이 포함되는 아주 중요한 시스템이라고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지금 하고 있는 PCW 시스템 프로젝트도 4년 동안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또 애착이 가는 시스템 중에 하나입니다. 해당 분야에서 10년 넘는 전문가께서 말씀해 주시니 하이테크 공정배관 설계도 역시 많은 기술력을 요하는 분야임이 확실한 것 같아요.
다음은 전기 분야에 대해 궁금했던 점이 있는데요. 하이테크 전기 분야는 주로 어떤 업무를 하나요? 하이테크 시설에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고품질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초고압 변전소에서 클린룸의 저압화까지 광범위하고 최적화된 전력 시스템 설계를 구현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관련 법규 및 국제 코드에 대한 이해와 준수를 기본으로 합니다. 펩 시설에는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있어서 높은 전력의 전기가 공급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맞아요. 우리나라의 전력 공급은 전력 사용량에 따라 345, 154, 20.9K 변전소에서 전력 공급을 하게 됩니다. 펩은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하므로 신규 라인 건설에 변전소 설치가 필수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도체 생산 시설은 전력 사용량에 따라서 345 또는 154 변전소 건설이 필요하게 됩니다. 전력 공급 프로세스를 간단히 살펴보면 한국전력변전소, 사내변전소, 펩 전기실, 생산 장비의 전원을 공급하는 프로세스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전력을 소비하기도 하지만 전력 공급 신뢰성과 품질이 최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집약적 기술력과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전기 분야에서 최상위 변전소에서 말단 부하까지 설계가 이루어지는 곳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들을수록 정말 대단한 업무를 하고 계신다고 느껴지네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큰 규모의 생산시설 건물에 사용되는 전력량이 궁금한데요. 보통 반도체 생산시설 건물을 라인이라고 부릅니다. 한 개 라인의 전력 사용량은 강남구 전체 전력 사용량과 비슷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 보면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6만 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용량으로 한 개의 신도시를 지을 수 있는 규모입니다. 동탄 1기 신도시는 4만 가구, 동탄 2기 신도시는 11만 가구 공급 규모이니 어느 정도인지 이해가 가실 거라 생각합니다. 재미있게 비교해 주셔서 이해가 좀 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오늘 여러 마스터님과 얘기를 듣고 나니 궁금증이 많이 풀리셨나요? 하이테크 설계에 대한 얘기를 들을수록 다음 분야도 더욱 궁금해지네요. 그래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은 좀 더 생소하겠지만 하이테크 설계에서 빠져선 안 돼 제어, GCS, 대기 처리 등 특수 분야 설계를 담당하고 계시는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요. 오늘 함께해주신 네 분의 마스터님들 그리고 노지도 프로님 모두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찬 내용으로 만나요. 안녕. 수고하셨습니다.